여러분 안녕하세요. 옥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90쪽, 91쪽을 해볼 거고요. 소수의 곱셈에서 소수점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점을 잊지 않고 찍는 거예요. 항상 친구들이 소수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소수점을 찍지 않거나 잘못된 곳에 소수점을 찍는 겁니다. 선생님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시간 어디에 소수점을 찍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혜가 초콜릿 개수에 따라서 초콜릿 무게의 소수점 위치가 달라지는 규칙을 찾았습니다. 지혜가 찾은 규칙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죠. 여기 보세요. 한 개의 초콜릿은 3.27g이고요. 그래서 99원입니다. 자, 초콜릿이 10개가 되면요. 이번에는 3.27이 아니라 32.7g이고요. 가격은 990원이래요. 자, 이번에는 한 개, 10개가 아니라 100개가 되면요. 327g, 9,900원이에요. 초콜릿이 이번에는 1000개가 되면요. 3,270g, 9,900원입니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시고 칠판을 보도록 하세요. 칠판에는요, 지금 3.27 곱하기 1은 3.27인데 이것과 지금 비슷하지만 다른 식들이 나와 있어요. 3.27 곱하기 10은 32.7, 3.27 곱하기 100은 327, 3.27 곱하기 1000은 3270이에요. 자, 이것과 수의 배열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곱셈식만 보면요. 3, 2, 7, 1이에요. 그쵸? 숫자의 배열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3, 2, 7과 1. 그리고요, 우리는 3, 2, 7, 또 1, 0. 4, 2, 7, 1, 0, 0. 4, 2, 7, 1, 0, 0이에요. 그런데 우리 1도 사실은 1.0 또는 1.00, 1.000을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4, 2, 7, 1과 1,0과 1,00, 1,000 이것들은 모두 수의 배열이 같은데 소수점의 위치만 다른 곱셈인 거예요. 수의 배열이 이렇게 같을 때 계산식 값을 볼까요? 같은 듯 다르고 비슷하죠. 그런데 같지는 않아요. 3.27, 32.7, 327, 3270 소수점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27에 1을 곱한 거는 그대로예요. 그런데요, 3.27에 1을 곱한 게 아니라 10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총 10배를 한 거죠. 그러면 3.27에도 10배를 해야 해요. 10배를 했다는 말은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32.7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3.27에 1이 아니라 100이에요. 100배가 된 거죠. 그럼 여기에도 100배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100배는요,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두 칸. 여기는요, 1000배. 오른쪽으로 세 칸을 가면 빈 자리에는 0을 적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3.27은 3.270과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했어요. 지금 수의 배열이 같은 이런 곱셈식에서는 10배, 100배, 1000배가 되면 그 값에 오른쪽으로 한 칸 또는 오른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세 칸 소수점이 옮겨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규칙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요, 비슷한 규칙인데요. 지금 똑같이 3270에 1을 곱하고 0.1을 곱하고 0.01을 곱하고 0.001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역시 수의 배열이 같죠? 수의 배열이 지금 같은 하지만 소수점의 위치가 다른 곱셈식인데요. 그 값이 수의 배열은 같지만 또 소수점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에 1에서 0.1이 된 것은 10분의 1을 곱해준 거잖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0분의 1을 곱해줘서 10분의 1을 곱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소수로 생각해 봤을 때 소수점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이 여기 있죠? 그런데 왼쪽으로 한 칸 가서 327.0, 즉 327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자, 소수점이 지금 우리 100분의 1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1. 이거를 소수식으로 해석을 하면 소수점 위치가 왼쪽으로 두 칸 간 거예요. 32.7이 되겠어요. 그리고 0.001 같은 경우는요, 1000분의 1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1000분의 1은 소수점이 왼쪽으로 3칸 간 거예요. 3.27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수의 배열이 같은 이런 계산식에서는요, 우리가 0.1대 한다라는 것은 소수점의 위치가 한 칸, 그리고 0.01은 소수점의 위치가 왼쪽으로 두 칸, 0.001을 한다는 것은 소수점의 위치가 왼쪽으로 3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소수 관련된 것은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소수점만 잘 찍으면.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번은 7.3 곱하기 89가 7.3 곱하기 89가요. 우리가 649.7이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7.3 곱하기 8,900이에요. 그러면 우리 곱하기 얼마를 해준 거예요? 바로 89에서 8,900은 여기 숫자 배열은 똑같아요. 그렇죠? 숫자 배열은 똑같은데 89에서 8,900은 곱하기 100을 해준 거예요. 자, 곱하기 100이라는 뜻은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한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 빈칸은 0으로 64,970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0.073 곱하기 89는요. 네, 수의 배열은 7389로 같은데 지금 89는 같지만 지금 여기 7.3에서 0.073으로 어떻게 이동을 한 건가요? 지금 우리 100분의 1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곱하기 100분의 1배가 됐어요. 100분의 1배가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 소수점이 오른쪽이 아니라 작아지는 거니까 왼쪽으로 두 칸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두 칸을 가게 되니, 여기서 두 칸을 가게 되니 이번에는 6.497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같은 수의 배열이 같은 곱셈식에서 우리 0.1배는 또는 0.01배, 0.001배는 수가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소수점이 앞으로 한 칸 또는 두 칸, 세 칸 가는 거고요. 10배, 100배, 1000배가 되는 것은 수가 점점 커지는 거니까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을 이동해서 계산식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에서도요, 우리가 규칙을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7 곱하기 5는 우리가 35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0.7 곱하기 0.5는 소수를 분수로 붙여서 계산을 해볼게요. 소수 한 자리 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분의 7입니다. 거기에 또 0.5가 소수 한 자리 수이기 때문에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10은 이 100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자릿수라서 10, 또 한 자릿수라서 10인데 곱해줘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7, 5, 3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어떻게 나타내죠? 우선 35를 써주고요. 0이 2개 있으면 거기서부터 0 앞으로 두 칸을 해주는 거잖아요. 35에 100분의 1인 거죠. 100분의 35는 35의 100분의 1인 거예요.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35의 100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35의 100분의 1은 우리가
앞으로 작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2칸 가는 거예요. 그래서 0.35가 됩니다. 자, 지금 소수 한 자릿수라서 10, 한 자릿수라서 10, 총 100이 됐어요. 그래서 100이 된 덕분에 우리는 소수 2자릿수인 정답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어서 해볼게요. 0.7 곱하기 0.05는요. 지금 소수 한 자릿수니까 우리 10분의 7 곱하기 소수, 이번에는 소수 2자릿수니까요. 10이 아니라 100분의 5. 100분의 5. 그러면 10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1000이에요. 0이 3개가 됩니다. 그리고 7 곱하기 5는 우리 35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이번에 이것은요.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35에 1000분의 1을 한 것이기 때문에 35에서 소수점이 앞으로 작아져야 돼요. 우리 여기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칸 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찍어주고 빈자리는 0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소수 한 자릿수라서 10, 소수 2자릿수라서 100 곱했더니 1000이 되었어요. 1000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 3자릿수의 계산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는 딴 소수 2자릿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소수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는 소수 2자릿수가 나오는 거고요. 소수 한 자릿수 더하기 소수 2자릿수는요. 이렇게 1000이 되어서 소수 3자릿수가 나오는 거예요. 소수 2자릿수 곱하기 소수 2자릿수는요. 100분의 얼마 곱하기 100분의 얼마, 즉 만분의 얼마가 되어서 소수 넷째 자릿수가 되겠죠. 소수 4자릿수가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더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소수 자리값이요. 자,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곱하기 34는 지금 풀어볼게요. 24 곱하기 24입니다. 34는 816입니다. 816입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3.4를 구해보세요. 2.4 곱하기 3.4죠. 그러면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수의 배열이 같으니까 우선 816, 이 수의 배열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수점을 정확히 찍어줘야 되는데, 소수점, 여기는 소수 한 자릿수고 또 소수 한 자릿수니 여긴 소수 2자릿수가 되어야 되고, 소수점은 앞으로 이동 8.16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소수의 곱셈을 할 때 같은 수의 배열이 있는 자연수의 곱으로 한 뒤에 소수점을 착 찍어 주셔야 되는데, 그 소수점의 위치는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라면 2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이거는 10분의 24 곱하기 10분의 34이니까요. 한 자릿수라 10이 됐고 한 자릿수라 10이 됐어요. 그래서 10 곱하기 10, 100분의 우리가 24 곱하기 34는 816이죠. 그러니까 8.16이 되는 거예요. 자, 소수 2자릿수 100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0.24 곱하기 3.4 볼까요? 0.24 곱하기 3.4 볼까요? 여러분, 이것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는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것은요, 24 곱하기 34, 816, 이것과 숫자 배열이 같은데 소수점을 콕 찍어 주셔야 돼요. 소수점 어떻게 찍을 거냐? 소수 2자릿수니까 우리 100분의 24가 될 거고, 소수 이거는 한 자릿수라서 10분의 34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여기는 10분의 라고 했으니까 곱해주면 1000분의 얼마가 되겠죠. 1000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것은 소수 세 자릿수라는 얘기예요. 소수 세 자릿수라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 둘, 세 칸 앞으로 와서 점을 찍어주시고요. 빈칸은 0으로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거 굉장한 규칙이거든요. 소수 곱하기 소수에서 그것과 수의 배열이 같은
자연수의 곱을 먼저 구한 뒤에 소수 한 자릿수 두 자리였으면 한 자릿수 두 자릿수를 더한 세 자릿수가 나오는 거고요. 소수 두 자릿수 곱하기 소수 다섯 자릿수면요. 우리는 일곱 자릿수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자, 밑에 있는 분모를 생각해 보세요. 10 곱하기 100. 그래서 1000이 됐어요. 즉, 한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했더니 세 자릿수가 됐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수익통에서 꼭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